네,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르 꼬르비제의 그 성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르 꼬르비제는 정말 유명한 건축가잖아요. 그럼요. 이제 건축에 있어서는 르 꼬르비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손가락 몇 대 들어가는 중요한 건축가. 현대 건축의 아버지. 현대 건축에 있어서 그 당시 그 과거에 이런 불필요한 것들, 뭐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제거하고 완전히 이제 과학 기술 그리고 건축 형태 봤을 때는 이제 기능에 따르는 것. 그래서 단순화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롱샹 성당 보시면은 또 지금 벽면이 자유로워지는 거 그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절근 콘크리트는 이런 소재로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르 꼬르비제는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지붕이 굉장히 특이했던 걸로. 예. 그러면 이제 롱샹 성당의 배치도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성당이 위치한 공간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레 보시면 전부 나무와 그런 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롱샹 성당의 공간입니다. 네. 원래 저 공간은 제일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대 시기에는 태양 신전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교가 거기에 전파되면서 4세기 때 자그마한 성당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당이 조금씩 확장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성당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지역에 있는 사제와 신자들이 옛 성당을 복원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옛 성당을 복원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나중에 르 꼬르비제에게 그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네, 그 아까 신부님이 부탁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신부님이 이제 부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본당 신부님이 여기에는 멋진 장소가 있고 꼬르비제에게 그 다음에 당신의 창조성이 있게 되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곡선과 빛과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장식적인 것보다는 아주 매우 단순한 공간으로 이 롱샹 성당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성당의 평면도입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곡선이죠. 직선이 아니고 곡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 평면도 그렇고 공간의 내용도 상당히 자유롭게 꼬르비제가 창조성을 반영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문도 2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공간 안에 소성당이 3곳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 공간도 아주 굉장히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벽체도 보게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게 남쪽입니다. 저 굴뚝의 모양이 있죠. 그거는 성당의 종탑의 모습도 구성 요소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저 벽체에는 여러 이렇게 창문들이 보여지고 있죠. 저것도 획일화된 창문이 아니고 아주 자유롭게 저 빛이 들어오게끔 저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꼬르비제가. 그 다음에 저 지붕의 모습은 무슨 모습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거를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많은 경우가 개 껍데기 모양이다. 전 종이 비행기 같이 생긴 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수녀님들의 그 머리에 쓰는 그 모습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달팽이 모양도 상상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여러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남쪽에서 본 성당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저것은 남쪽에 있는 출입문입니다. 저건 꼬르비제가 직접 제작한 겁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곳은 출입문이 남쪽이니까 북쪽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2개의 기둥이 또 보이죠. 저것도 종탑의 모습입니다.
저 뒷면에 있는 모습도 종탑이고 그래서 3개의 종탑을 저기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작은 출입문이 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 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성당의 모습입니다. 내부 전경. 굉장히 독특하죠. 신자석도 우측에 한 곳만 있습니다. 좌측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고 그 다음에 약간 경사가 지어 있죠. 제단 쪽이 좀 낮게 되어 있죠. 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제단이 높아야 될 텐데 오히려 제단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하고 또 신부와의 관계가 신자석과 네. 제단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가깝게. 예, 예. 위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제의 제단 공간이 더 미사드린 공간이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면이죠. 그리고 이제 저 좌측에 보시면은 성가대석도 있고 독서대도 저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면이죠. 그 다음에 제단 뒷면에 보시면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죠. 아, 네. 네, 나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 바로 정사각형의 그 모습이 있죠. 정사각형의 창. 빛이 들어오는 공간. 그곳에 2차 세계대전 때 이 성당이 폐허가 되면서 성모상만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상을 저기에 배치해 놓아서 이제 평상시 성당 안에서 미사를 할 때는 성모상이 신자들을 바라보고 있고 야외에서 1년에 2번 미사를 하는데 10,000명 정도의 순례객들, 그때는 성모상을 밖으로 성모상이 그 순례객들을 바라보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남쪽에 있는 바로 아까 성당을 올라갈 때 그쪽에 봤던 내부입니다. 굉장히 창문의 형태가 콘크리트를 사용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와 색상이 보입니다. 굉장히 아주 햇빛이 이렇게 비출 때 아주 다양한 영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벽면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출입문에 꼬르비제 직접 만든 작품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한쪽에 있는 유리와입니다. 파랑색. 네. 저것은 성모님의 동정, 순교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야외에 있는 석재로 된 제단과 또 성당과 마찬가지로 나무로 만든 목재 십자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신자들이 잔디밭에 앉게 되는데 그 잔디밭의 높이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당에서 신자석과 사제석이 가깝게 이렇게 공간을 이루듯이 야외 제단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꼬르비제가 이렇게 설계상에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세계적인 이런 건축이고 이렇게 중요한 성당인 건 알고 이렇게 막 하면서 보는데 네.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우리 그 성모의 교회였나요? 아시에, 네, 프랑스 플라토 다시에 예. 있는 모든 은총의 어머니 성당.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형은 아직 좀 보였는데, 네네. 근데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맞아요. 형태로 나오는데, 현대 자유로운 창조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신자들이나 또 그러니까 처음 거기 들어갔을 때 반응,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던 건지, 이건 잘했다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이건 뭘까? 그 처음 이런 거 보이니까 되게 궁금해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라토 다시에 있는 성당은 그 도메니코 수사 신부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내부 공간을 바실리카 양식을 어느 정도 고딕 양식도 또 로마 건축도 적용했는데 꼬르비제는 가톨릭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매우 창조적인 건축가로서의 창조적인 공간을 여기에 반영하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례하는 것도 혹시 불편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그런데 그 이 롱샹 성당 안에 예. 고백소도 3군데가 있고 예. 소성당도 3군데가 있고 신자석은 한쪽에 배치되어 있고 예. 빛이 들어오는 공간 이런 면에서는 예. 뭐 전례하는데 조금의 불편은 있죠 아무래도. 그런데 전례 지장을 주는 그런 공간 개념은 별로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공간 안에서. 오히려 네. 그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은 십자가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네. 그리고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보니까 네. 그런 로마네스크 성당 양식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양식 때문에 보여지게 되고. 하여튼 매우 독특하고 현대 성당 건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도 제공하고 있고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저 공간에서 많은 걸 스케치하고 사진도 찍고 설명도 듣고 그다음에 저 롱샹 성당 입구 쪽에 또 렌조 피아노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수녀원을 거기다 또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현대 건축가들의 그런 공간 배려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록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그렇구나.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혹시 저런 현대 건축물로 아름다운 성당이 있을까요, 신부님? 네, 한국에서는 현대 건축 중에서 범어동 대성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7년부터 이제 대구대교구가 이제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9년 동안 범어동 대성당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범어동 대성당은 대성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모 유치원, 그 다음에 대리구청, 또한 사제관, 또 여러 그 미술관, 그 다음에 소성당 이런 여러 가지 복합 건축물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어동 대성당이기 때문에 평면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평면도에서 성당의 길이는 정확히 100주년이기 때문에 100m를 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계 개념에서 그걸 적용했죠. 그 다음에 이 성당은 로마네스코 양식을 현대화한 그런 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도에서도 보면은 약간 직사각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성당의 정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도 앞에 잔디 광장이 구성되어 있고 왼쪽에는 이제 회랑 구조가 보여줍니다. 주로 바실리카 양식에서 네. 보여주던 회랑 양식이고 우측에는 성모 유치원과 대리구청, 그 다음에 사제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 오른쪽에도 회랑을 같이 만들어 놨으면 좋겠지만은 공간의 한계 때문에 복합적인 그런 건축 양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런 배치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당의 출입문을 보시면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통적인 성당 건축에서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출입문 3개이고 그 다음에 2층 공간에 장미창인데 스테인드 글라스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고딕에서 보여주는 그 다음에 이제 후면에 중앙 종탑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건축 형태를 정면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당 내부 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실리카 양식에서 신자석과 제단 공간에 있었던 대형 아치, 300년 동안의 박해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이 되면서 그리스도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커다란 대형 아치가 저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제대 뒷면에 이제 그 반원형 아치 공간이 앱스 공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 양옆에 상단에 바로 파이프 오르간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장에서 내려온 십자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화의 모습입니다. 이 유리화는 조광호 신부님이 제작하셨기 때문에 한국적인 색상도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현정 작가님, 그런 느낌이 좀 안 듭니까? 네, 단청색을 쓰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도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유리화에 대한 간단한 색상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노란색은 부활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상은 성모님의 순결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성령과 열정 그리고 순결을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초록색은 세상의 창조, 평화, 이런 색상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내부, 좀 웅장하고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들도 들고요. 파이프 오르간이 저기서 어떤 소리가 날까 좀 궁금하네요, 신부님. 신부님, 그러면 어디를 또 가볼까요? 수원교구 용인에 있는 신봉동 성당입니다. 네. 네, 근래 지어진 성당인데요. 이 성당의 평면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텐소장님, 저 평면도가 이제 타원형이죠. 예. 네,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성당 건축이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쭉 본다면 정사각형, 직사각형, 그렇다면 라틴 크로스 이런 형태를 보여줬는데, 여기는 타원형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현정 작가님은요? 극장이에요. 극장의 알 개념도 같아요. 있고, 진짜 뭔가 생명 상징하는 그런. 생명의 상징. 전례적으로 본다면요, 전례적으로 본다면 전례 집전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단점보다는요? 단점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신자들이 신부님 미사 그 제례의 순서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일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타원형의 평면은 신자석과 제단석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전례 집전하는 것을 누구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직사각형이나 이런 어떤 긴 공간에서는 뒤에 앉은 분들이 앞에 사람이 키가 큰 경우에는 제대로 미사 집전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죠. 근데 타원형에서는 어느 시각에 어느 위치에 앉더라도 제대에 집중이 되는 그러니까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신자들의 전례 능동적인 참여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 타원형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은 김인중 신부님이 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인중 신부님은 지금 성 도미니코 수도의 수사신부로 계신데, 유럽에서는 지금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으로는 가장 이분이 아주 평가를 받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과 함께 성당 건축 설계를 하신 분이 계신데, 건축가 베르나르 게일러 씨입니다. 이분이 이 성당을 설계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김인중 신부님이 작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당의 모습을 타원형으로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은 매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선 성당은 1층에서 계단을 올라가서 성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성당은 2층, 3층에 이렇게 공간 구성을 보여줍니다. 네, 이 성당의 내부 공간인데 3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의 형태인데, 제단 뒤에 있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9m, 6m인데 바로 김인중 신부님이 제작한 그런 추상적인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그리고
제단 양옆에 6개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사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십자가의 길이 또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동그란 프레임이 네,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제단 높이도 신자석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 모두가 전례에 미사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배치 공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대 뒤에 있는 추상적인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도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녹색, 그리고 붉은색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뭔가 이 파란색이 뭔가 하느님이 손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낌이군요. 이제 그 하나님 품으로 다시 네. 가신다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김인중 시모님의 추상적인 그런 작품인데 지금 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끊임없는 기도와 예. 그런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수사 신부님이 작품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이 반영됐다, 적용됐다고 볼 수 있겠죠. 강렬하네요. 굉장히 강렬하죠. 그래서 저 성당에 들어가면 공간의 형태는 흰색으로 보이는 공간이지만 그러나 저 스테인드 글라스로 인해서 굉장히 기도하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신자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갖는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네. 정말 오늘은 부지런히 다닌 것 같아요. 외국에 네, 있다가 한국으로 그러게요. 돌아왔어요. 예. 네, 저온 성지를 정말 순례를 많이 했는데요. 아, 더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가 있을 텐데 네. 시간이 다 됐어요. 2교시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성당 순례를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게 되었지만은 정말 세상 곳곳에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성당이 많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아주 독특한 성당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여행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당 건축 공간도 자주 방문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하느님의 초대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